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투자 증시나 진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산재입니다. 네. 월요일날 웬일입니까 이것이. 그러게요. 코스피. 이게 웬 난입니까. 네. 쌍끌이라는 거 들어보신 기억이 나나요? 쌍끌이요? 외국인 기관? 그렇지. 같이 샀다. 옛날에 항상 나왔던 게 쌍끌이 매수로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 쌍끌이를 정말 오랜만에 한번 보네요. 네. 그러게요. 오늘 개인이 이렇게 많이 팔았나?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코스피에서 1조 4천억 팔았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6천억, 7천억 정도씩 각각 순매수를 했고요. 네. 갈수록 뒤로 갈수록 좀 순매수 규모가 좀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관들 포모예요 지금. Fear of missing out. of missing out.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업사이드 리스크 확연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기관 매니저들이 조금 불안해하더라고. 우리는 편했잖아요. 떨어지는 게 불안했지 우리는. 이때까지 불안하다가 몽땅 주식이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너무 무서웠는데 올라오니까 그래 이게 정상이지 이러는데 저쪽은 앗불싸 이러고 있는 거죠. 오늘 기관들 매수가 사실은 팔아야 될 게 더 있었잖아. 작년 연말에 샀던 거. 그것도 괜히 안 팔고 버텼으면 됐잖아. 그 단타치기 하려고 그러다가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2.63%, 코스닥이 1.8% 대폭 상승을 해서 오늘 뭐 다 올랐어요. 그렇죠. 예외 없이 다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시장에 매수세가 없다 보니 오르는 걸 사기 위해서 다른 걸 매도치고 샀어요. 그렇죠? 최근에 음식료, 의료 이런 것들 많이 올랐었으니 그거 때리고 다른 거 샀었는데 오늘 음식료, 의료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최근에 단기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빠진 놈들은 많이 올랐고 덜 빠진 놈들은 조금 덜 오르고 어쨌든 다 오른 그런 장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6%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2.9%, 하이닉스가 3.5% 오르면서 얼마 만일까요? 이게 반도체가 좀 많이 기여했습니다. 예. 이게 도대체 얼마 만이야? 이렇게 많이 오른 게. 오늘 환율 보셨나요? 1243.5원으로 끝났습니다. 시장 상승의 어떤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필요 조건은 충족이 되었다. 충분 조건이 기업 실적 상승이 이어질 것인지 여부가 잘 모르겠다. 근데 이제 반축으로 가고 있는 거야. 반축으로 가면은 끝까지 못 가요. 중간에 가다 쉴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기업 실적 상승까지 붙으면은 세지. 센 게 나오는데 그건 아직까지 함흥차사 잘 안 보이죠. 그것까지는. 일단 이게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모습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고채 금리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10년물, 3년물이 각각 10bp 정도씩 떨어졌고요. 성장주도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카카오, 네이버가 6%대씩 반등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화학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금호타이어가 대한유화하고 같이 한 10% 내외로 상승을 했고, 효성화, 효성 TNC, 금호석유 다 8%대 상승을 했고요. 코스맥스가 7%,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이 5%대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일부는 중국 관련이고 일부는 그냥 생화학이네. 그리고 사실 오늘 예견된 게 제가 주말에 뉴스를 보면서 좀 기분이 좋았던 게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시기가 설 이후일 줄 알았는데 설 이전에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런 뉴스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반가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화장품주들이 오늘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마스크 새로 안 사고 버티고 있었는데 안 사셨어요? 재고 얼마 안 남았나요? 왜 샀게 주기지 않습니까? 저희들 말을 해보고 죄송합니다. 일본 네 촉이 좋지 않습니까? 네, 촉 이런데 촉이 좀 있어요.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작년도에 이제 작년인가 마스크를 제가 마스크 가격이 엄청 올랐을 때 그때 팔았던 거 팔아서 탕수육 사 먹었죠. 네, 그쯤에 세 장인가 팔아가지고 탕수육 사 먹은. 그때 와이프가 엄청 불안해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그랬는데 지나 보니까 그게 고점이었죠. 와이프를 시그널 삼아서 불안해하시면 가시고 확신을 가지면 불안해하시고. 그렇게 인간 지표로 활용하라고요. 저희 집도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들으면 큰일 나는데 저희 집도 약간 그런 성향이. 그러시군.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 업종 두 번째로 많이 상승을 했고요. 카카오, 네이버, 키다리 스튜디오, S1, 한미글로벌, 현대오토에버, 크래프톤, SK바이오팜, 하이브 다 골고루 많이 올랐습니다. 한 맺힌 상승이었습니다 오늘. 네, 섬유의복 섹터도 3.4% 올랐는데요. FNF가 4%대 상승을 했습니다. FNF가 지난주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네, 중국에서 이제 MLB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인기 많잖아요. 근데 도매 쪽에서 이제 주문이 좀 축소된다 이런 이야기가 좀 돌면서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근데 오늘은 조금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의료업체 이제 종사하는 지인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뭔가 사실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동안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점포수도 많이 늘렸는데 네. 물론 최근에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면은 걱정할 건 없다. 뭐 벌써부터 이렇게 주문 축소를 우려할 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의료업계 종사자한테 따르면 뭐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주문 축소가 돼야죠. 주가 빠진 걸 보면. 주가 이렇게 빠졌는데 주문 축소가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선반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주가가. 근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반등을 할지 여부가 중요하겠죠. 네. 네. 그리고 뭐 한섬, 한세실업, 일신방직 대부분 다 3, 4%대씩 오늘은 상승을 했고요. 전기전자 섹터가 네 번째로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네. 한화시스템, LG전자, LG엔솔, 솔루스 첨단소재 다 4% 이상씩 상승을 했고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3% 정도씩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덕분에 오늘 아웃퍼폼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시장 이기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좋으나 좋지 않은 게 같이 겹치는 장이었죠. 네. 네. 특히나 반도체 없었으면은 참 힘들죠. 이런 힘들어. 반도체도 외곽 반도체는 별로 안 올랐어요. 외곽 반도체, 네, 소부장들이요. 네, 그쪽은 안 오는 것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대형주 플레이한 쪽은 좋았고 오늘은 진짜 전형적으로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압도했던 날이었고 중소형 편입했던 사람들은 시장 아웃퍼폼하기가 정말 어려웠던. 네, 그래서 저도 오래된 분들은 아웃퍼폼 했고요. 작년도 이후에 오신 분들은 아웃퍼폼 못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희비가 교차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은 게 있는 고객들은 누적 수익률이 플러스인 고객들은 더 늘어났는데 복리 효과로 누적 수익률이 플러스가 아닌 분들, 마이너스인 분들은 늘어나도 시장 아웃퍼폼하기 어렵더라고요 오늘. 네, 그리고 오늘 참 반도체 업체들만 봐도 특징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많이 가는데 소부장은 가다가 말았잖아요. 네. 그 4분기 실적 발표를 어닝 쇼크를 냈잖아요. 영업이익 그렇죠. 4.3조 원 이렇게 내면서 모두의 예상을 빗나갈 정도로 이렇게 손실이 벌써부터 큰데 1분기, 2분기는 거의 전 증권사가 반도체 부분 영업 적자를 전망을 하고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 뭐 대신증권은 3분기도 적자일 것이다. IBK는 뭐 4분기까지 적자일 것이다. 뭐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1, 2, 3, 4분기 내내 반도체 영업부가 좀 적자를 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캐펙스 컷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삼성전자도 라는 기대감으로 다 지금 한 방향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캐펙스 컷이 나오면은 뭐 하이닉스가 제일 수혜겠고요. 삼성전자도 뭐 괜찮아질 것 같고. 근데 소부장 업체들은 캐펙스를 줄이면 이렇게 별로 그렇게 좋은 이슈는 아니죠.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소부장과 좀 반도체 삼성 하이닉스가 조금 다른 궤적을 조금 보이고 있는 게 그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이야기 먼저 하면요. 키움증권이 23년도 캐펙스 전망치를 49조 원 정도로 좀 하향 조정을 했고요. IBK증권도 하반기에는 공급량 조절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하반기에는 삼성이 못 참고 캐펙스를 좀 줄일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4분기 실적 쇼크였던 이유가 대부분은 추정은 조금씩 다른데 DRAM 가격 하락률이 전 분기 대비 약 30% 정도 하락했을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분기는 거의 대부분 증권사가 반도체 부분 적자를 전망을 하고 있고 가장 보수적인 IBK가 4분기까지도 적자를 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DRAM 가격이 계속 이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고요. 반도체 가격 바닥이 뭐 대부분은 이제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 그러면 이제 주가 6개월 선반영하면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라는 논리가 성립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승이 어떻게 보면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보기엔 2분기 저점을 노린다면 조금 더 올라갈 것이고 3분기 저점에는 올라다가 쉬겠죠. 4분기 저점이면 오르다 말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2분기를 저점으로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하는 건 그런 건데 실제로 2분기가 저점이 아니면 실적 저점이 아니면 가다 꼬부라지겠죠. 네, 예,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가이던스도 당연히 지금보다는 계속 내려갈 텐데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가 좀 변수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많이 지금 마이너스가 많이 날 것이다라고 보는 데는 뭐 2조 원 넘기도 분기의 적자가 좀 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축소만 돼도 반등할 수는 있어요. 1분기가 최고로 마이너스가 심하고 2분기부터는 덜 마이너스다 이러면 지금 오르는 게 또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4, 4분기 정도는 회복이 된다 무조건. 그럼 주가는 4, 4분기만 되면 2, 4분기 어디 즈음부터는 회복이 되는 게 맞을 거다. 이렇게 정도는 설정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네.
네, 뭐 여전히 이제 증권사마다 24년도 전망은 조금 차이가 굉장히 좀 괴리가 좀 벌어져 있습니다. 예. 어디는 막 10조 원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네. 어디는 40조 원대 전망을 하고 있고 막 30조 원 차이가 납니다. 모른다는 얘기인데 24년도가 중요해요. 사실은 지금부터는 24년도를 먹고 자랄 거기 때문에 23년도는 저점 확인이죠.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리오프닝 주들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뭐 실내 마스크 설 연휴 전에 해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었고 12월달 인천공항 여객 통계가 나왔는데 12월 이제 국제선 여객이 354만 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730% 늘어났습니다. 네. 항공화물 수송량은 23만 톤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를 했고요. 뭐 코로나 때 이제 항공화물이 이제 여객이 줄어드는 거를 조금 막아주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주가가 뭐 오히려 좋았는데 이제는 또 다시 반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제 여객이 좀 많이 회복을 하고 있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2월 대비해서 국제선 여객 인원은 57%까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사 이제 종별로 좀 나눠보면요, 2022년 1월 대비 12월까지 수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같은 대형 항공사는 여객 인원이 600% 증가했고요. 제주, 진에어, 티웨이, 요 LCC는 11,000%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뭐 굉장히 커 보이지만 네? 과거에 없었다는 얘기지. 없었죠. 네. 아예 전무했었다는 얘기네. 11,000%가 말이 됩니까? 네, 네.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네. 네, 지역별로 보면은 2019년 12월 대비해서 회복률이 일본은 107%. 더 간다. 네, 코로나 이전보다는 더 늘어났죠. 거네요. 일본은 굉장히 많이 가고 있고. 예? 뭐 안 그래도 막 리오프닝 막 몸이 쑤시는데 여기저기 막 못 가겠고 일본은 제일 만만한가 봐요. 제일 많이 이쪽으로 수요가 좀 쏠렸습니다. 나름 선진국이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도 우리나라 비슷하다고 생각하니까 쉽죠. 음식도 잘 맞고 가격도 싸잖아. 일단. 그렇죠. 예, 그게 제일 크죠. 네. 그리고 미주가 84%까지 회복을 했고 동남아 66%, 유럽이 60%, 중국이 7%. 아직 중국 쪽은 좀 안 열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아마 그 인천공항 한 번만 가보시면 느낌 팍 오실 거예요. 이 흐름들은 팍 오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똑같으면 그 제가 보기에는 그 비행사들을 항공사들이 돈을 많이 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올랐어요. 티켓값도 많이 올랐죠. 티켓값도 올랐고 부대 비용도 엄청 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저 LCC를 이용했는데 그 퍼스트 클래스 이용할 돈으로 일반 이코노믹석을 타고 왔어요. 저는 뭣도 모르고 언제요? 이번에 짐을 20몇 킬로 오버했거든. 그랬더니 몇십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할 거야 거기서 내고 가야지. 그랬더니 나중에 집에 가서 계산하니까 퍼스트 클래스 탔으면 똑같았어. 그렇게 차이가 나요? 짐값으로 어마무시하게 받습니다. 20몇 킬로 오버하니까 20 몇 킬로를 더 오버했다는 거예요? 오버했어요. 그랬더니 한 30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막 그 돈이었으면 내가 자전거 가져가셨어요? 뭘 가져가셨길래? 자전거를 갖고 가려다가 그건 너무 많이 들을 것 같아서 그것까지 갖고 왔으면 한 5, 60만 원 더 냈어야 돼. 근데 하여튼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거 LCD들 돈 좀 벌겠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보다 한 회당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확실하게. 한 회당 비용이 많이 들었을 때 이제 한 번은 가는데 보복 소비로 비슷하게 한 번은 가는데 옛날처럼 뭐 1년에 두세 번 서너 번씩 이렇게 갈 수 있을까? 그건 약간 좀 의문인데 그래도 갈 것 같아. 갔다 오고 나서 코에 바람 들어오니까 언제 또 가지?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요? 근데도 주식 올라가면은 그것만 보면 이 주식 언제 올라가냐, 이 주식 올라가면 이제 뭐 외국 여행 가지 뭐 이러고 있는 모습이 일부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횟수는 좀 줄어들 것 같은데 그 수익권은 더 좋아졌고 근데 또 하나 변수는 유상증자 너무 많이 했고 요 3자를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행업계에서도 요즘 좀 훈풍을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노랑풍선이 특히나 1분기에 여행업계 중에 처음으로 흑자를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빠르네요. 매출액 작년에 이제 30억 미달돼가지고 관리 종목 들어갔었고요. 네. 풀리려고 하니까 이제 4년 연속 영업 적자 기록을 할 것 같아가지고 또 이게 관리 종목 올해 지정되겠다 싶었는데 다행히 12월 달에 이게 해제는 됐습니다. 네. 거래소에서 규정이 바뀌어서 4년 연속 영업 적자 나도 관리 종목 이제 요건은 없애기로 해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관리 종목 해제가 3월 달에 될 예정이고요. 실적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12월에 예약률이 2019년도에 90%까지 회복이 됐다고 하고요. 네. 올해 1, 2월 패키지 모객률도 전년 대비 40배 급증. 네, 1월 달, 2월 달까지 지금 모객이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게 좀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랐습니다. 네. 오늘 뭐 아시아나 대한항공 다 3%대씩 반등을 했고요. 뭐 티웨이가 5%나 올랐네요. 그리고 뭐 노랑풍선이 6.4%, 모두투어, 하나투어가 1, 2%대씩 전반적으로 다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차전지 섹터 이제 양극재 업종이 4분기에는 조금 컨센을 좀 미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1분기, 2분기 뭐 어닝 서프라이즈 계속 이어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원달러 환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그리고 뭐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면서 계속 마진의 판가에 반영을 하면서 마진도 좋아졌는데 최근에는 이제 원화도 다시 강세로 가고 있고 테슬라 판매 부진 우려까지 겹치면서 컨센을 조금 미달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오늘 LNF 4분기 영업이익을 935억 원 전망을 해서 컨센을 한 9% 정도 하회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12월 달 들어서 테슬라 판매 부진 영향에 23% 정도 하락은 했는데 이 LNF가 주력으로 하는 NCMA 하이니켈 양극재가 스펙이 높은 유라평 전기차에 주로 채용이 되기 때문에 테슬라의 이 중국 쪽 부진한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언급은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로 컨센을 한 5% 정도 하회한 4분기 영업이익 1,300억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LNF처럼 원화 강세로 인해서 매출 추정치를 좀 하향한 게 있습니다. 게다가 일회성 성과급 영향도 있어서 영업이익을 18% 정도 하향 조정을 했고, 뭐 둘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원화 약세 구간에서는 좀 수혜를 받는데 이렇게 원화 강세 구간에서는 조금 매출 추정치가 좀 내려올 수 있다. 게다가 이제 4분기 평균 환율을 1,350원 정도로 이제 조금 원래 더 높았었는데 조정을 해서 매출 반영을 좀 내린 건데 지금 1,240원대까지 떨어졌잖아요 오늘. 네. 그래서 아마 이 환율 효과는 좀 계속 안 좋게 반영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은 근데 대부분 다 반등을 해서 마감은 했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 이제 금융위에서 오늘 법정 최고금리를 인상을 추진한다 이런 기사가 났었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뭐 구체적으로 뭐 정해진 바 없다 이렇게 뭐 안 한다 이런 정리되는 기사는 있는데 어쨌든 언급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법정 최고금리가 20%입니다. 네. 네, 이때까지 추이를 보여드리면 2002년도 66%에서 매년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정 최고금리가 이렇게 계속 하단까지 내려와서 21년 7월부터는 지금 20%까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금리가 다시 좀 많이 올라가면서 네. 저거 초고금리 다시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의가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1위인 러시앤캐시 일본계 자금이죠. 네. 여기도 이제 조달 금리가 8%대까지 상승을 했다고 하고 제가 한 2년 전에 봤을 때가 대부분 이제 대부업체들 조달 금리가 5%대였는데 한 3% 포인트 정도 올라간 거죠. 네, 그래서 조달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충당금도 많이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20% 대출을 해줘서는 좀 역마진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신규 대출을 다 줄인 상태입니다. 뭐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카드사 또 마찬가지고 저축은행도 지금 대출 중단을 선언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오히려 이 금융위에서는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 네. 너무 이렇게 마진이 안 나오고 하면은 신규 대출 중단하면 오히려 이들이 대출을 안 받고 그냥 살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불법 사금융 쪽으로 빠지면 오히려 더 악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인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년도면은 계속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이었고 아주 고금리에서 2000년도 초반에 고금리에서부터 떨어지는 구간이어서 같이 떨어졌는데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아마 금리를 뭐 네, 같이 오르겠네요. 지금 다른 금리도 다 오른 거 봐서는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다 올렸는데 지금 이 3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최고금리가 막혀 있다 보니까 20% 대출 금리를 받는 사람한테 22% 이렇게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고 방안은 한 두 가지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법정 최고금리를 20%인데 뭐 24% 이렇게 올리는 방안 이게 가장 직접적이죠. 이 방법을 쓴다면 직전 최고금리인 24% 정도가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최고금리 연동제입니다. 요거는 독일과 프랑스가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기준금리가 0%일 때 최고금리를 20%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준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최고금리는 27.9% 이상은 안 오르게 딱 막아놓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금리가 기준금리가 뭐 0%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면은 이 최고금리도 연 20%에서 27.9 사이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죠.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래서 오늘 리드코프가 요 소식 때문에 기대감이 있어서 좀 7% 정도 반등을 해서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소식인데 BOE가 삼성이랑 LG 디스플레이를 제치고 아이폰의 디스플레이 공급
칩사 1위로 도약을 한다 이런 보도가 좀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투가 좀 코멘트를 했는데요. 사실 이 우려 때문에 지난 1월 5일에 덕산 네오룩스가 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이제 애플향 점유율이 줄어들면 이 벤더들 당연히 피해를 보겠죠. 근데 한투에서 이제 BOE가 24년도 점유율이 40%에 육박할 것이다라고 보도가 났는데 이 전망은 실현되기가 어렵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게다가 아이폰 14 시리즈에서 BOE가 생산 이슈가 좀 부각된 만큼 퍼스트 벤더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애플 아이폰 OLED 패널 22년도 하반기에서 23년도 하반기에 얼마만큼 이제 점유율이 변화가 될까를 전망을 해봤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22년도 하반기에는 70% 정도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공급을 했었는데 여기 한 60에서 65%까지는 줄어들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LG 디스플레이는 20에서 25 사이인데 25에서 30%까지 한 5% 정도 늘어날 것이다 보고 있고 BOE는 5에서 10%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면 한 10%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기존에 이제 그 보도가 아니라 거밍치의 트위터였죠. 거밍치의 트위터에서 굉장히 BOE가 높게 뭐 40% 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오늘 이번에 한투 의견은 10%까지가 최고로 많이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LTPO 적용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술력을 그렇게 빠르게 캐치업을 할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고 LG 디스플레이부터 먼저 저기를 갖고 가겠죠. 지분율을. 점유율을. 그게 먼저일 것 같은데요. 그 다음이 BOE가 될 거냐가 확인이 되는 과정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뭐 삼성 디스플레이도 지금 사실 4분기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쁘긴 했지만 그래도 삼성 디스플레이 쪽은 잘 나왔긴 하거든요. 제일 큰 고객사 애플이거든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전기는 삼성전자 눈치를 보는데 보니까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 눈치를 많이 안 봐요. 왜냐면은 너희들이 얼마나 갖고 갈 건데 이런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삼성 핸드폰이 얼마나 갖고 갈 건데 뭐 그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